여러분,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을 수 있다. 그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 봐야지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찾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일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겠죠.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학생은 목소리가 저음이라서 이 저음인 목소리를 조금 더 고치고 싶다. 왜냐하면 저음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웅웅웅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하이톤의 목소리로 바꾸고 싶고, 그리고 또 발음도 정확하게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을 들었는데요. 그 학생이 수업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진로를 설정해야 되는데, 요즘 괜찮은 직업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직업은 본인이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자신의 꿈이 뭔지 몰라서 제게 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한테 뭐를 추천해 줬냐면요. 목소리가 저음인 게 엄청 매력적으로 들려서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줬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성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성우 요즘에 돈벌이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 해도 돈벌이도 시원찮고. 자,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상캐스터의 꿈을 가졌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꿈을 갖게 됐는지 말이죠. 어렸을 적부터 꿈이 아나운서 기상캐스터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엄청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발표 불안증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적 꿈은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냥 가르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적 선생님 놀이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 제게 아나운서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말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못해요. 어디 아나운서 언감생심이죠.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조차 꿀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꿈을 갖냐면요.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조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이상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여행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뭐 호텔리어, 여행 가이드, 승무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꿈을 이렇게 꾸고 그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환상만 품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정말 엄청 망쳤습니다. 자, 오지선 다형에서 찍는 게 있죠. 둘 중에 하나, 이게 답인데. 그죠? 아리까리한 거, 헷갈리는 거. 그런데 그거를 찍은 게 정답이 아닌 오답이었습니다. 운이 안 따라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고요. 저는 서울로 이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국립대를 진학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제가 공주대학교 불문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저는 엄청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요? 점수에 맞춰서 갔고요. 일단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말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죠. 뭐 펌프도 하고 그동안 뭐 DDR 같은 거 유행했던 거 말이죠. 그리고 학생회에 들어가서 학교 축제 무대 앞에 서서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뭐 트로트 메들리도 하고 막 아이돌 춤도 추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전과를 한다,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간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무엇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불문과를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솔직히 불어에 취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에 대해서 참 방황을 많이 하게 됐고 그 무렵에 선배가 우연히 아르바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바로 정글의 난폭자 악어 대탐험이란 파충류 전시회였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부류의 알바생들을 이제 모아서 역할을 분담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뭐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 또 악어를 작은 악어 크로코다일 같은 걸 데리고 다니면서 만져보세요 라고 체험을 이제 시켜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그 허물을 치우는 파트도 있었고, 그리고 이 죽는 파충류들을 묻으러 가는 그런 파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걸 하게 됐냐면요. 그때 이사님께서 제게 MC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MC를 이제 전문 MC를 쓰면 요게 많이 들잖아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생 중에서 이제 MC를 맡긴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눈에 띄었나 봐요. 저보고 이렇게 MC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대에서 뭐 사회본 경험도 없고요. 무대 자체를 서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 우려가 많이 들었지만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뭐였냐면요. 무대에서 외국인들이 쇼를 하죠. 악어쇼, 뱀쇼. 예를 들면 악어 입을 벌려서 그 악어 입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거, 또 이 무거운 악어를 들어 올리는 거, 또 실뱀 같은 거를 콧구멍에 넣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쇼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통역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파바이안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뭐를 했냐면 중간에 레크레이션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댄스 경연대회. 그때 초련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클론의 초련. 세대 차이 느껴지시죠? 그 노래를 틀어주면 빠밤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떤 춤을 가장 많이 췄냐면 요 개다리 춤이죠. 자, 개다리 춤을 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순위를 가리죠. 1, 2, 3등을 가려서 1등에게 주어진 이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구아나 파충류를 직접 선물로 줬습니다. 네. 특이하죠? 중간에 레크레이션 타임이 있었어요. 그 레크레이션 타임에서는 게임을 진행해야 됐어요. 여러 가지 게임이요. 예를 들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누가 목소리 크게 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레크레이션은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드립도 많이 요구가 됐어요. 그렇게 순발력이 요구되는 거에는 엄청 약했거든요. 자신이 없었고요. 뭐 통역이라던가 뭐 쇼를 진행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암기해서 하면 되지만 이런 즉흥적이고 순발력이 요구되는 거에는 너무나 제가 자신이 없었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그래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죠. 그때 오기가 생겨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때 카페에 뭐 이런 레크레이션 뭐 멘트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크랩 해가지고 다 읽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거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멘트도 그 좋은 멘트들도 따가지고 그 멘트도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을 해 나가면서
부장님께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정말 뛰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걸 하고 싶다.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 리포터라던가 아나운서 이런 방송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인이라는 꿈을 꾸고 그리고 학교를 과감히 그만두고 다시 수능을 봐서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엄청 반대하셨어요. 여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취업하기도 힘들 텐데 아나운서 엄청 좁은 문인데 들어갈 수 있겠냐, 뭐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어머니께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박박 우겼습니다. 제가 장학금 타고 엄마 손 안 벌리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가면서 대학교를 다니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봐서 들어가서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요. 장학금을 받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제가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들어갔는데 국립대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등학교 3학년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남은 시간에 그 수업이 끝난 후에는 바로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았고요. 학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집, 학교 아르바이트 집 이렇게만 정말 학교 하루 일과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정말 제 꿈을 향해서요.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요,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꿈 찾은 얘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을요. 여러분, 제가 꿈을 찾은 계기는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즉 정글의 난폭자 악어 대탐험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인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 어떻게 찾나요? 많이 입어봐야 되겠죠. 그 중에 자신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을 찾고 싶다면요,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뭐 요즘에 인턴십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부딪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일까 이를 알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살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나 아직 꿈 못 찾았는데 라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꿈을 찾아보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찾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